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냐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지금 티맥 핀테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래 키워드가 소통이랑 협업이라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너무 끼워 맞추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떤 얘기를 할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나름 큰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게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 제가 그 과정에서 제가 가졌던 무기들은 뭐였는지를 좀 생각해봤고 거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개발자로서 어떻게 좋은 선택을 내리는지 그리고 또 경쟁력을 얻는 소통이란 무엇인지 제가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발표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 이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저는 티맥스 핀테크라는 회사에서 2023년 8월부터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고 직접 연구원이긴 한데 그냥 프론트 개발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프론트 관련된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프론트엔드 관련돼서 뭔가 궁금하시거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아까 형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러한 위치적 워크라는 도메인의 블로그를 운영 중인데 여기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제가 앞서서 대부터 발표를 좀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보고 왔는데 살짝 저도 이름을 들어봤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개발자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옥찬호님이나 장현숙님 그 외에도 칸이 부족해서 넣지 못했는데 다른 분들도 저만 빼고 다 무슨 굉장히 테크리드, CIO 이런 직함을 가진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긴장을 했는데 또 제가 저는 너무 부족하니까 여기 못할 것 같다 이러면 어쨌든 여기까지 오신 분들께 실례일 거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엄청 지금 목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엄청 높은 위치에 그런 개발자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앞서서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서 조금 앞서서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나름의 답을 얻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가졌던 무기들도 제가 가졌다고 생각한 무기들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제 주관이 담긴 얘기고 이대로만 하면 무조건 성공 보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 무기들도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표를 듣는 게 한 3-40분 정도의 가치는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양념을 치기 위해서 한번 믿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아까 제 졸업장인데 서강대 출신이고 보시면 이제 1전공이 기계공학이거든요. 항공 출신이 아닌데 그리고 복전도 꽤 늦게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24살에 처음 복전을 시작했으니까 꽤 다른 20살 때부터 개발을 했거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솔직히 이게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쨌든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조건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무기들이니까 한번 믿어달라고 하면서 또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자로서 좋은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해봤는데 이제 아마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머릿속에 지금 하나하나 다 들어가 볼 수는 없는데 아마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지금 뭘 해야 되지? 그리고 나 같은 게 감히 개발자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경쟁력 있는 개발자가 되지? 이런 고민들을 아마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고민도 있겠지만 이것들이 개발자의 길에서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많이 마주하게 되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질문들이 결국 저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비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개발자로서 경쟁력을 가질까? 이것들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앞서 이제 발표의 키워드였던 이 대부분 키워드였던 소통이나 협업도 충분히 그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오시고 개발자를 좀 진지하게 생각할 때쯤 되면 진짜 내가 뭘 해야 되지? 리액트의 존재도 몰라, 스프링이 뭔지도 몰라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설령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들 그런 로드맵을 알려주는 영상이나 이런 건 지금 너무 많잖아요.
이런 제가 여기 올라온 사진 같은 경우에 그냥 인터넷에서 제일 유명한 프론트엔드 로드맵, 백엔드 로드맵 이런 거를 캡처를 해온 건데 이걸 다 하면 당연히 엄청나게 잘하는 훌륭한 경쟁력 있는 개발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면 이걸 다 못한다는 거죠.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면 영어긴 한데 이제 엄청나게 유명한 시니어 개발자들이 나와서 이 로드맵을 보면서 이 로드맵들 어차피 다 못하고 할 필요도 없다라고 좀 까는 그런 영상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전에 그럼 뭘 해야 되냐 이것들 다 못한다면 그걸 말하기 전에 제 생각에 제가 감히 말하건데 이걸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대부분 저도 솔직히 그런 사람은 아니고 제가 뭐 실례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솔직히 대부분 막 굉장히 개발로 세상을 뒤집고 뭐 남이 못하는 막 100명분의 개발을 하고 이런 엄청 천재 개발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24살에 개발을 시작했고 여러분들 중에 20살에 개발을 시작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때 이미 누군가는 10년째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론트에 굉장히 바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코어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거의 첫 번째 기록을 보면 이 라이브러리를 만든 사람은 고등학교 시험 공부를 하다가 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첫 커밋을 만들었다고 해요. 굉장히 엄청난 천재 개발자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단 무시를 하는 게 편합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랑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시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될 건 뭐냐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고수들은 시장의 수요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개발자의 수요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이 고수들 이런 앞서 말한 고등학교 때 이런 코어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로만 이 TO를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이게 전체 개발자 풀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맨 위에 엄청난 이제 그런 천재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1% 그 파란색 실제 제가 네모를 그린 것보다도 적은 숫자의 어떤 천재 개발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 우리가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면 시장에 나머지 TO가 있어요. 이 남은 우리를 위한 자리죠. 여기에 드는 거를 일단 목표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맨 위에 이 파란색 자리가 우리가 원하는 막 소위 말하는 네카라쿠베 이런 자리고 이 밑에 자리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TO들은 되게 안 좋은 회사들의 그런 선호되지 않는 그런 회사들의 자리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그냥 케바케고 충분히 뭐 네카라나 아니면 그 위에 뭐 구글이나 뭐 우리가 흔히 들어봤을 되게 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도 제가 아는 많은 성실한 개발자들 그러니까 천재과가 아닌 그런 사람들도 지금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노리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다. 근데 다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전체 개발자 풀 그러니까 천재를 뺀 나머지 개발자 풀에 비해서 이 나머지 티어는 좀 적죠. 그래서 우리는 경쟁에서 이겨서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가 다시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왔는데 제 생각에 그 상대적인 그 경쟁이라는 건 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 한 끗 차이만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공식 문서를 번역한다든지 그리고 뭐 블로그에 자기가 한 거 꾸준히 기록한다든지 오픈소스에 기여한다든지 사실 뭐 굳이 코어한 아주 핵심적인 기여를 안 해도 오타 수정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물론 노력을 요하죠. 이게 그냥 뭐 누워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꼭 엄청나게 고수 개발자만 이런 걸 할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시장의 입장에서 이 친구는 뭐 천재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개발에 관심도 있고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이네 이런 인상을 주고 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원하는 이 나머지 티오를 채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한두 개만 있어도 됐는데 요즘은 조금 많이 모아야 된다는 변화가 있긴 했어요. 이제 시장이 너무 차가워져서. 근데 그래도 기존 이 뭔가 꼭 대단하고 천재적인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한 끗 차이들을 모아가는 것은 여전히 똑같은 기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취업을 했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경쟁력 있는 개발자가 될까요? 라는 고민을 합니다. 이거는 대단한 게 아니고 한 끗 차이를 모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뭘 해야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죠. 그래도 이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들이 이 다음에 할 저희 무기들을 설명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디를 목표로 해야 되는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는 이 질문에 답하는 거 그리고 이 다음에 말씀드릴
소통을 경쟁력으로 삼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여러분은 이 질문에 답을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한테 중요한 게 뭐고 그 중에서 개발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 선택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은 실제로 면접에서 많이 물어봐요. 이게 약간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이 개발자에 대해서 이제 딸깍딸깍 배포를 하면 쉽게 월 급여 980만 원이 들어오는 이런 환상을 가지고 개발자가 되는 사람은 물론 없겠지만 이런 환상을 가지고 개발자가 됐니? 그리고 너는 어떤 이유 때문에 개발자가 됐니? 이런 걸 면접 때 물어봅니다. 저는 복전생이라서 더 면접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컴공 출신의 다른 현직자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당신은 왜 개발자를 하나요? 아니 왜냐면 컴공을 나왔다고 꼭 왜 개발자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왜 개발자를 하냐? 그리고 왜 이런 분야를 하냐? 그리고 또 별용 질문들도 있죠. 가령 왜 프론트 안 하고 백엔드 하시나요? 아니면 백엔드 안 하고 프론트 하시나요? 그리고 왜 네카라가 아니라 여기에 오셨나요? 물론 거의 떨어져서 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분명 네카라보다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 회사들도 저는 있다고 분명 생각해요. 그걸 바로 뒤에서 말할 건데 결국 이런 질문들을 어떻게 답변하냐 그거는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이거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게 개발이 어떤 의미인지. 물론 이게 되게 막연할 수 있는데 제 다음 말들을 듣고 좀 더 여러분의 답변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업들을 간단히 볼게요. 제가 이걸 다 읽지는 않을 텐데 삼성, 현대, SK 이런 되게 전통적인 기업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요즘은 이런 재벌 기업들이 다 외주 계열사를 하나씩 갖고 있죠. 이런 여기에 의지한 회사들 그리고 은행, 공기업, 공사, 흔히 금융권이나 아니면 좀 일반적으로 개발자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안정성을 위해 간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회사들 그리고 그 위에 이런 은행, 공기업에 의존하는 SI 흔히 욕을 먹는 그런 S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들 선망하는 네카라 룹의 당토 IT 기반 회사들 또 스타트업들 이 스타트업들은 원티드에 가보면 많이 부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어디를 가야 되냐? 사실 이 흔한 SI 회사들이 그렇게 선호되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걸 굳이 숨기진 않을게요. 근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삼성 SDS를 가야 되나요? 아니면 네카라 수베를 가야 되나요? 사실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마다 다른 얘기고 근데 그 사람마다 다른 거는 다 아는 얘기지만 당신에게는 무엇이 적절하냐라고 했을 때 그때 개발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전부는 아니고 당연히 수많은 생각들이 곁들여져야 되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선택 알고리즘을 생각해보면 일단 개발 공부를 계속 할 만한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개발 먹고 살려고 했지만 내가 이거 평생 하기 좀 그렇다. 그러면 제 생각에 좀 안정성을 담보하는 회사들, 은행이나 공기업, 공사, 공항 이런 데가 적절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개발 공부 계속 할 만한 것 같은데 근데 개발 파고드는 게 너무 즐겁고 오픈소스 기업이 즐겁고 개발이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전통 대기업 그러니까 삼성, 현대, SK 이런 기업들에 가는 게 적절할 거라 생각하고 만약에 나는 개발 공부도 계속 할 만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면 기획을 즐기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스타트업이나 IT 서비스 기업 그러니까 네카라 룹에 이런 데를 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사실 이 부분 은행이나 공기업 그러니까 개발 공부를 계속 할 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선택할 만한 곳이라고 했을 때 나름의 장단을 생각해보면 이런 기업들이 무슨 느낌을 원하냐 좀 시키는 거 제깍제깍 잘 끝내고 좀 쾌활하고 깔끔하고 뭔가 정부회장 한 번쯤 해봤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좀 1인분 하는 남자 그러니까 남자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좀 어떻게 보면 꼰대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상을 좋아하는 거죠. 이게 그 이미지가 좋다는 게 아니고 이건 분명 단점에 가까울 수 있겠지만 분명 장점도 있죠. 개발 공부 일단 계속 지속적으로 안 해도 되고 좀 하던 것만 계속 하니까 그리고 돈을 많이 주고 은행이 정말 돈을 많이 주거든요. 제가 이제 제 친구들이 지금 3, 4년차 정도인데 네카라 다니는 애들보다도 모증권 이런 데 다니는 애들이 훨씬 많이 받습니다. 일은 훨씬 덜 하고 하지만 그리고 이제 되게 안정적이고 워라밸도 좋고 은행 같은 데 이제 보통 6시에 칼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개발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 난 개발 공부보다 더 중요한 뭔가 즐거움이 따로 있어 이런 사람들이 적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 공기업이 좋고 나쁘고 선택은 사람마다 다른데 제 생각에 그거는 개발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다. 그리고 공부 방향도 뭐 여러 가지 공부 방향이 있는데 제 생각에 뭐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C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배울 뭐 네트워크, DB 이런 과목들에 되게 기초적인 CS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탐구할 수 있고, 그리고 언어의 원리나 역사, 아니면 오픈소스나 라이브러리에 기여하는 그런 방향이 있을 거예요. 또 그 유명한 연합동아리나 학회,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대부분 학회 소속이라고 알고 있는데 학회 같은 데서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러면 이것도 뭐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언급하진 않을게요. 근데 그 실전적인 개발을 할 거냐 아니면 뭔가 원리를 파고드는 쪽으로 나갈 거냐, 그거는 개발을 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결국 개발이 내가 가진 의미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걸 구현하기 위한 도구인지, 아니면 뭐 일종의 예술, 아니면 어떤 구조에 대한 탐구, 그런 부분인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얘기고, 제가 뭐 어쨌든 저도 나왔으니까 제 얘기 좀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제가 개발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개발을 생각했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풀버전은 블로그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약본이고 이제 궁금하시면 가서 보시고 봐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1전공은 기계공학과입니다. 그리고 기계공학이 싫었고요. 이거 그 기계과에서 되게 기반이 되는 4대 역학 과목인데 하나 빼고 다 C인 걸 볼 수 있죠. 이게 중간고사 성적인데 이것도 기말이 되면 C로 내려갑니다. 이제 100점 만점에 5점을 맞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기계공학이 싫었다가 군대에 갔는데 군대 컴퓨터에 누가 바운스볼 게임을 만들어놨어요. 막 풀버전이 구현되어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거 나도 근무 시간에 이 바운스볼을 만들어서 나도 근무 시간에 몰래 게임을 하고 싶다. 그래서 누가 그러려면 파이썬을 배워라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점프 파이썬이라는 책을 사서 배웠어요. 그리고 백준도 어찌저찌 알아가지고 우연히 한 뭐 100문제 정도 풀었습니다. 싸지방 가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프로그래밍 처음이고 성공도 아니니까 뭐 알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질문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디서 내가 이걸 배울까 하다가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시켰는데 알아서 좋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당장 지난주에 한 3일 전에 카톡인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러고 있거든요. 이제 C 언어에 그 표준에 명사되지 않은 동작인 undefined behavior라는 게 있는데 되게 C 언어의 이상한 동작들을 탐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오픈 채팅방 처음 들어갔을 때도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는 기계공학이 너무 싫어서 공부도 안 하고 다 C로 도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혼자 알아서 공부를 하네? 알아서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래서 너무 멋있었고 나도 이 사람들처럼 되게 멋있는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계공학 2년 했는데 쉽게 때려치우고 성공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입원을 합니다. 이제 크론병이라는 병이 갑자기 발병을 해서 수술하고 저승무토에 갔다 왔다가 근데 입원을 한 2달 정도 했어요. 휴학을 했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한번 죽을 뻔했고 생각보다 세상 별거 아닌데 이제 그러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뭐 한번 다 끝날 뻔 했으니까 그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개발자 친구들 그때 이제 제가 활동을 오래 하면서 좀 더 많은 친구들을 알게 됐는데 가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개발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계속 개발을 하는 게 좋냐라고 제가 개발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1초도 안 망설이고 나 개발하는 게 좋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다 라는 말을 하길래 그 길로 그냥 복수 전공을 신청하고 개발자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길로라고 말을 했지만 뭐 며칠의 고민이 있긴 했죠.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제가 왜 개발하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본 제일 멋진 사람들이 여기 있었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개발을 하면, 그리고 솔직히 멋진 사람들이 만약에 뭐 취업이 솔직히 안 되는 거였다 그러면 좀 더 망설였겠지만 컴공 정도면 사실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래서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했죠. IT 서비스 기업에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개발을 좋아하는 멋진 사람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좀 더 만나고 싶어서 스터디도 많이 하고 커피숍도 많이 하고 다녔어요. 또 제가 봤던 이런 멋진 사람들은 좀 기술에 파고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C 언어를 굉장히 파고드는 그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자바스크립트의 내부 원리에 미친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똑같이 하자 그걸 따라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나중에 제 블로그를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류의 그런 좀 파고드는 방향의 공부를 하고 쓴 글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예시로 들었지만 결국 저는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개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구조를 갖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쨌든 뭐 죽을 뻔했고 나름 임팩트 있는 사건들이 있었죠. 저는 운이 좋은 편인 걸 저도 알아요. 근데 뭐 사실 비전공자분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진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꼭 경쟁력을 갖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렇게 자기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나는 개발을 어떻게 생각하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는 뭘 하지? 나는 개발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공부해야겠다. 아니면 저런 활동을 해야겠다. 이런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구조가 저는 경쟁력을 갖는데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설령 밋밋한 이야기로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구조랑 그걸 뒷받침하는 흔적을 갖추는 거다. 이 두 표를 좀 생각하시고 실현에 옮기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뭐 개발은 난 그냥 돈 버는 수단이다, 먹고 사는 수단이다 라고 말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막말로 천박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돈을 벌려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뭐 영단 앱도 만들어보고 게임도 만들어보고 창업도 해봤고 요즘도 뛰어보고 개발 유튜브도 해보고 뭐 온갖 거 다 해봤어요. 개발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랬다면 그게 다 실패했다고 쳐도 누가 그 사람이 나는 개발 그냥 돈 벌려고 한다는 말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저도 그렇게 못하고 설령 그 사람을 보는 면접관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이력서를 보고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식보다는 자기만의 개발하는 이유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지식은 요새 부트캠프 커리큘럼이 좋기 때문에 다 가르쳐 주고요. 부트캠프가 더 잘 가르쳐요. 이제 몰입을 많이 시켜주기 때문에. 근데 부트캠프 출신들이 업계에서 받는 대우가 솔직히 그렇게 좋지는 않죠. 왜 그러냐고 하면 저는 그 사람만의 이 사람이 왜 개발을 시작했지? 라는 이야기가 없어서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도 그 회사에서 부트캠프 출신 분들이 많거든요. 많지는 꽤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쨌든 되게 큰 경쟁을 뚫고 들어온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막 개발을 엄청 잘하냐? 물론 꽤 잘하시지만 제 생각에 그분들이 가진 건 지식보다는 내가 왜 개발을 시작해서 이 부트캠프를 했고 부트캠프는 나한테 그냥 수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뭘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 뭐 은행에 가든 아니면 막 SDS나 CNS 같은데, LG CNS 같은데 가든 상관없어요. 다 괜찮고 다 괜찮은데 그 선택을 자기한테 개발이 무엇인지 확실히 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시간을 쌓아서 그걸 기반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처음에 저한테 개발은 멋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수단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했고 어쨌든 나름대로 성공적인 결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을 보내는 게 취업으로 가까이 가는 길이었고 또 당연히 저도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지? 라고 많은 고민을 하지만 그래도 행복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 저도 선택을 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행동을 하고 다녔을 때 면접 때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개발자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그냥 물론 붙은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그래 면접마다 달랐지만 면접 때 막 딱히 개발자 시작한 동기를 물어봤을 때 크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질책을 받거나 그런 적도 없었고 블로그랑 추천서 같은데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써놨거든요. 내가 왜 개발자 시작했는지 아니면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다 써놨을 때 면접 때 기술 질문을 거의 안 받아본 적도 있었고 제가 블로그 자기소개 글만 보고 정확히는 자기소개 글은 아니고 똑같은 얘기를 어디 SNS 같은 데 올렸는데 그것만 보고 스타트업에서 연락이 온 적도 있었어요. 나름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나름 사람들한테 울림이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엄청난 사건을 겪어서가 아니고 제가 그 사건을 기반으로 보내온 시간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발 이야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 선택을 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럼 이제 드디어 키워드에 맞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네, 소통으로 경쟁력 얻기라는 주제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하는데 키워드에 맞추려고 억지로 끼워놓은 게 아니고 저는 진짜로 이게 저한테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꽤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소통 잘하는 게 경쟁력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요새 채용 공고를 봐도
어떠어떠한 소통 능력을 갖추신 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 이런 게 써있는 채용 공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통 능력, 그리고 저희도 막 누구랑 함께하고 싶냐고 했을 때 당연히 소통 잘하는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통을 잘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개발자로서 마주할 소통들, 물론 되게 짜잘짜잘한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크게 분류해보면 다른 개발자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같이 일하는 개발자들, 같은 부서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팀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서들, 사실 볼 일이 별로 없지만 뭔가 협력을 요청하거나 그런 기획회의 같은 건 크게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 만나는 다른 부서 사람들이랑도 협업 소통을 해야 될 테고,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되게 수많은 개발자들, 저희가 커피숍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컨퍼런스 같은 데에 보면 그런 좀 자유롭게 소통하는 자리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있고, 예를 들어 디풀이, 예를 들어 이게 끝나고 디풀을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서도 이런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개발자 지망생 분들과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근데 제가 이거를 뭐 저도 이것들을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다 다루기에는 발표 시간도 적고, 그래서 나머지 이쪽 두 가지는 이제 다음 발표자 분들이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저는 좀 상대적으로 컨텐츠도 적다고 생각하고, 또 제 생각에 생각보다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잘하면 되게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개발자들하고 소통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좀 더 이런 사람들과 잘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그러니까 왜 그런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평판이랑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 바닥이 좁기 때문에 뭐 레퍼런스 체크 이런 거는 사실 같은 회사 사람들에게만 레퍼 체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뭐 원티드 추천사 같은 것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좀 아는 사람들끼리만 돌려먹는 그런 컨퍼런스 세미나 같은 것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연사나 참석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도 있고, 저도 뭐 그런 기회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스터디를 하면 보통 좀 치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끼리 구하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스터디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큰 이펙트는 추천 입사 전형이나 수시 채용 관련 추천서 같은 걸 얻을 수 있겠죠.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자기는 한 번도 정식 공고로 들어간 적이 없고 다 이제 지인 추천으로 들어갔다. 그분이 한 이직을 3번 정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사실 이 발표도 뭐 제가 무슨 천하제일 개발자 대회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이 발표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이 주최하시는 분들이랑 적당히 좀 아는 사이였고, 뭐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좋은 평판을 나름 쌓아왔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평판과 이미지는 어디서 오는가? 뭐 회사 다른 부서 사람들은 당연한 얘기고, 제가 커피챗한 사람들, 그리고 컨퍼런스 자리들 등등의 느슨한 인연들, 그리고 저도 지금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보면 느슨한 인연을 쌓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로잡죠?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왜냐면 이걸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커피챗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고 노력을 해도 둘은 날 싫어하고 뭐 일곱은 관심이 없고 하나만 딱 날 좋아한다. 근데 뭐 하나랑 둘은 어차피 상수예요. 바뀌지 않죠. 근데 관심 없는 7명은 이 사람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이 사람들 대부분 업무적으로만 보거나 한두 번 보고 끝이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나 골라서 커피챗을 했어요. 그럼 사실 그분과 갑자기 베스트 프렌드가 될까요? 쉽지 않죠. 아마 한두 번 보고 끝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근데 아마 서로한테 대부분 관심 없는 7명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런 관계들을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평판과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 일종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적당한 게임이 생각이 안 나게 그냥 적당히 체스를 넣었는데, 그냥 저희는 어차피 한 명은 날 좋아하고 두 명은 날 싫어하니까 나머지 7명하고는 일종의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한두 번 일회성 만남이라도 내가 좀 더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내가 더 많은 정보나 어떤 많은 뭐 추천서일 수도 있고 그런 걸 얻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게임을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게임에서 한 번 이긴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누구고 뭘 했는지 간략하게나마 아는데 저는 사실 이 한 명 한 명을 잘 모르잖아요.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모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 저한테 커피챗을 걸어가지고 굉장히 임팩트 있는 어떤 한 번의 만남을 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진 거고 여러분들 한번 이긴 거죠.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한다고 좀 뭐 반쯤 농담이지만 반쯤은 진담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다른 개발자들, 그러니까 한두 번 만나고 말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와 인상을 심어줘야죠. 물론 일반론을 말하고 끝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쓰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솔직하게 대면 돼요. 이거는 뭐 입사력과는 별 상관이 없고 왜냐면 친구가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는 어차피 10명 중에 1명밖에 못 만들어요. 저도 그리고 막 엄청 친구를 잘 만드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한두 번 만나는 개발자들과의 만남에서 좀 더 좋은 임팩트를 주는 거를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점수를 뽑아냈을 때 저 두 가지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일단 최대한 적극적인 인상을 남겨라. 앞에 말씀드린 이제 적극적인 모습 보이기. 이거 글도라고 글 쓰는 개발자들 모임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이게 전체 자유로운 담소 채널인데 여기 450명 정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이겠지만 450명 정도가 있는데 이거 내용 읽으실 필요 없고 그냥 제가 저 이런 사람이고 저랑 커피챗 합시다 라고 공개 커피챗 제안을 쓰레기에 올렸어요. 그리고 말을 했죠. 저랑 커피챗 하고 저 이런 사람인데 저랑 커피챗을 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DM을 주시거나 이모지를 눌러달라. 그래서 이모지 약 70개 정도 눌렀어요. 꽤 많은 숫자죠. 그러면 이제 몇 명 정도가 저한테 직접 연락을 했냐라고 제가 다른 커피챗을 하면서 만난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한 10명? 아니면 5명? 아니면 한 10% 정도에서 7명? 되게 다양한 답변이 나왔는데 실제로 2명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요. 물론 제가 무슨 구글에 다녔거나 굉장히 유명한 개발자였으면 좀 더 연락이 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다른 시니어 분들이나 뭐 제가 구글 CTO 이런 분들 만나뵌 적 없지만 웬만한 회사의 C레벨, 그러니까 CEO나 CTO 이런 분들한테 여쭤봐도 먼저 연락을 주는 거는 10% 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행동만 취해도 내가 일회성 만남인데 이 사람 10명 중에 사실상 10명 중에 1명으로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남들한테 개발로 상위 10%를 보인다? 되게 어렵죠. 뭐 내가 개발하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직접 연락만 한번 꽂아도 이 사람 사실상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굉장히 희귀한 사람이네? 엄청 적극적인 사람이네? 되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랑 친구가 된다 이러면 이게 사실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속적으로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면서 내가 처음에는 좀 소극적이었더라도 이 사람 친해지면 되게 재밌는 사람이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한두 번 보고 끝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적극적인 인상을 박아놓으면 그 인상이 쉽게 안 바뀌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 한두 번 보고 끝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저렇게 공개적으로 구인을 했을 때 다들 저를 좀 적극적인 사람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거 메시지 쓰는 거는 물론 좀 노력이 들었지만 보내는 건 진짜 딸깍이면 되잖아요. 그걸로 적극적인 이미지를 많은 사람에게 박아놓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적극적이기만 한 바보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개발 공부는 적절히 하면서 적극적이라는 거죠. 그냥 그 적극적으로 커피챗만 박는다고 내가 뭐 보스 개발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 생각보다 정말 쉬워요. 제가 저번에 이게 얼마 안 됐죠. 4월 27일이니까 제가 어떤 책을 쓴 구글 개발자한테 그냥 뭐 이러이러하게 맞냐, 이렇게 해도 되냐 이런 메일을 보냈는데 그렇게 해도 돼, 너 맘대로 해도 되고 물어봐줘서 고맙다 이렇게 뭐 이상하게 오겠지만 어쨌든 되게 뭐 좋은 후에 답장이 왔어요. 근데 사실 답장을 해줄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되게 쉽게 온 거죠. 왜냐면 아무리 건물 개발자, 유명한 개발자라도 관심 가져주면 좋아하고요. 또 뭐 저만 이런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어떤 웬만한 뭐 당근마켓이나 이런 CTO분, CEO분이랑 되게 멀어 보였는데 내가 커피챗을 거니까 받아주더라 이런 얘기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런 얘기들 많이 들려오죠. 상대가 바쁘지 않겠냐, 내가 감히 CTO분의 시간을 뺏어도 되겠냐, 아니면 뭐 현직자분의 시간을 뺏어도 되겠냐. 근데 그러면 어차피 누구나 다 바빠요. 저는 한가해서 커피챗을 걸었나요? 제가 뭐 너무 한가해서 커피챗을 걸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바쁜데 날 위해 시간을 내줄 수 있냐 그거잖아요. 나도 바쁜데 이 사람이 너무 만나고 싶으니까 시간을 낸 거니까. 근데 뭐 물론 이성적으로 다가간 거라면 조금 이제 신뢰가 될 수 있겠지만 나한테 순수하게 관심을 가져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당연히 내가 바쁘더라도 그래도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뭐 줌 미팅이라도 시간을 내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그리고 내가 진짜 바빠서 거절을 하더라도
누구님이 나를 굉장히 좋게 보고 커피숍을 제안해 주셨네? 좋은 인상이라도 남길 수 있고 이 바닥 좁으니까 나중에 면접관으로 만났을 때 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인상이 되겠죠. 그래서 모두가 친구가 될 수는 없죠. 어차피 7명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 2명은 날 싫어하니까. 근데 이런 적극성이 쌓이면 자산이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뭐 저고, 전 복전생이지만 복전한 다음에 항공 본전공 정보가 사람들은 어떤 강의 들을까 이런 정보를 아쉬워본 적도 한 번도 없고 현직자 정보로 아쉬워본 적도 없어요. 왜? 그냥 내가 적극적으로 찔러서 물어보면 되고,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도 그냥 링크드인에서 찾아서 링크드인 같은 데서 찾아가지고 메시지 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또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 회사에 정말 관심 있고 나한테 이렇게 메시지까지 보냈네? 당연히 돋보이겠죠. 네, 사실 참여를 독려하는 질문도 하고 싶었는데 발표 시간이 생각보다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모두랑 친구가 될 수는 없는데 관심 있는 7명을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을 7명을 저희는 공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극성 있게 만나 좀 나에 대한 인상을 줘라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만났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스몰톡 해야겠죠? 근데 그러면서 좀 어차피 한두 번 만나는 거니까 저는 조금 솔직해지면 좋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어차피 한두 번 만나고 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좀 진심으로 대하네? 라는 인상이 들면 당연히 좋겠죠? 나를 좀 가까이 여기고 나를 되게 진심으로 여겨주는구나, 좀 더 내밀하게 가깝다고 느끼는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처음 만나고 아마 안 만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되게 빠르게 가까워지는 느낌을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봤고 많이 주기도 했고, 물론 솔직하게 말했을 때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 없었을 테니까 그냥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함이 꼭 엄청 껄끄럽고 말하기 힘들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적당히 받아들여지기 쉬운 솔직한 얘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적당히 그냥 사람이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 진짜 누구 한 대 치고 싶었던 적 있다, 아니면 나 이런 경험이 너무 후회되거나, 아니면 나는 이런 목표가 있는데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엄청 좋은 얘기나 아니면 자랑하면 살만한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냥 했을 때 이 사람 좀 솔직하고 진솔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이상의 이야기 나의 진짜 큰 비밀 이런 거는 여러분이 말하려도 쉽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심리적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발표도 나랑 솔직한 얘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부분 고수 개발자 아니라든지 천재 개발자 아니라든지, 그리고 모두가 친구가 될 수는 없다든지, 제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도 얘기를 했죠. 저는 병을 숨기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엄청 좋은 이야기들은 아니지만 그냥 충분히 납득할 만하지 않았나요? 만약에 제가 한 이야기들이 엄청 좀 신뢰가 됐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죄송하지만,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그냥 저는 오히려 좀 진솔한 이미지를 주지 않았을까? 라고 감히 예상을 해요. 그냥 이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어떻게 느낌을 주는지에 대한 얘기였고, 저도 이런 임팩트를 받은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3년차 스타트업 프론트 개발자 분이랑 커피챗을 했었어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당신은 어떤 프론트 개발자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러이러한 프론트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조금 생각을 하시더니 그거는 프론트 개발자의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프론트 개발자는 좀 더 이러이러해야죠. 제가 토시는 안 틀리고 기억나지 않지만 그렇게 태클을 좀 거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럼 프론트 개발자는 어때야 되냐, 그렇게 논쟁을 좀 했거든요. 사실 그분이 바로 태클을 거시는 게 그 당시에는 약간 난감했고 좀 불편하기도 했고 이 사람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좀 생각하고 좀 일기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해준 말들이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됐고, 또 저만 이 사람이 초면인 게 아니잖아요. 이분도 제가 초면인데 되게 어쨌든 솔직하게 태클 걸어주고 논쟁도 해주고 좀 자기 솔직한 생각도 말해주고 이런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고마웠고, 사실 이 K님 아마 저희는 서로한테 관심 없는 7명일 거예요. 제가 이 K님을 또 만날 일이 있을까? 아마 없겠죠. 세상이 좁으니까 모르지만 확률상 되게 적은 확률일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의 만남으로,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되게 솔직하게 저를 대해줌으로써 저한테 굉장히 큰 임팩트를 남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솔직함만으로도 일회성 만남에서 상대적으로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다른 개발자를 만나다 보면 추천서에 대한 그러니까 뭐 수시 채용이 있을 때 그런 보통 서류 전형이나 아니면 그 과제 전형 같은 게 면제될 때가 있거든요. 추천서 제안도 받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다 보면 저 자신도 변해요. 뭐 제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커피챗을 제가 최근에 뭐 이직 생각하면서 한 20번 넘게 했는데 그러면서 되게 저도 많이 생각이 변했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없었으면 저도 이 발표 앞쪽 섹션들, 이 이야기들을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스스로 더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5년차 개발자를 만나기도 쉬운데 이직 정보나 이력서 피드백 같은 것도 되게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돈 주고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일부 사실상 한 10명 중에 1명과는 친구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랑은 그냥 체스 같은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딱 한 번, 딱 2번 아니면 온라인 커피챗 1번 이런 걸로 좀 더 좋은 인상을 남기고 기억이 남기 위해서 그러려면 나름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솔직하게 대해라라는 사실 별거 아니지만 꽤 큰 임팩트, 이런 가벼운 액션으로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제가 썼던 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뭐 이런 구체적인 방법은 또 여러분이 하면서 뭔가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겠죠.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차피 70%랑은 친구가 될 수 없어. 어차피 이 사람들한테 관심 없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내 편으로 끌어들이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개발의 의미를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좀 시간을 보내고 이력서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그게 좀 경쟁력 있고 행복한 개발자로 가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하면 좀 일회성 만남에서 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남기는지 여러분이 고민할 지점들이랑 그리고 저희 구체적인 방법론 솔직하게 말하기랑 적극적인 모습 보이기 2가지를 소개드렸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이 뭐 좀 더 좋은 개발자가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